뉴스인데도 협찬이 돼? 아유. 근데 KBS 공영방송이라 안 되지 않아? 밑에 자막을 봐. 노출 시작할 때 뭐라 했는지 알아? 광고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 뜬다고. 안녕하세요. 방송, 유튜브, 인터넷에서 유언비어처럼 떠드는 각종 식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 우리가 때려잡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식품의 과대, 과장 광고를 없애기 위해 함께 도와주실 정재원 약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왜 이래? 옷 양복 입고 오더니 다른 사람인 척하는 거야? 아, 제가 오늘 저기 SBS 오뉴스에 출연을 하고 그 복장 그대로 와가지고요. 아, 마음에 안 들어. 재수 없어. 아, 느끼. 오늘 좀 이렇게 이런 모드로 가겠습니다. 하던 대로 해. 아니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말이죠. 또 오늘 뭐가 문제야 또? 유튜브에서 나오셔가지고 뭐 이 음식이 여기에 좋습니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은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네. 제가 너무 하이텐션으로 가니까 듣는 분들이 저를 신뢰하지는 않을 것 같아. 아, 그때는 좀 멋있는 척하고 이렇게. 있는 척하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SBS 오뉴스에 출연을 하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그 복장 그대로 조울증이야, 지금 조울증.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청자들한테 뭐라 그럴까? 로우 텐션이라도 신뢰감을 좀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야, 방송 내가 뭐 짧게 얘기하면 유튜브에서 보여줘? 아니면 무슨 뭐 알고리즘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야 지금 내가. 주사장이 안 봤어. 자, 네. 거두절미하고 첫 번째 또 우리가 또 유언비어처럼 떠드는 얘기가 있는데 약간 헷갈리긴 한데 갑자기 요즘 또 참깨가 염증 억제, 산화 노화 방지 이런 게 떠들고 있어요. 네. 좀 보셨나요? 봤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참깨는 화약하는 사람한테 좋다. 네. 오장을 부하고 기력을 뭐 푹 돋워준다. 기름 없을 때 조선시대 두뇌를 좋게 한다.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는다. 삼겹살 못 먹고 식용유 없던 시절에 하는 말이죠, 저게. 우리가 참깨를 안 먹어서 늙은 거야. 우리 난- 편식방. 아, 무슨 소리야? 난 참깨 가는 기계도 있어. 야, 그냥 우리 맨날 편식방 먹어. 2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화면 돌려가지고 봐봐. 지금 우리 늙었잖아.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정 약사님, 요즘 의약품도 먹었을 때 엄청난 해를 일으키느냐? 그렇지는 않아. 항상 과용하고 싶어 하죠. 더군다나 싸기까지 해. 근데 늘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원물에서 저런 특수한 성분을 취하려면 원물을 엄청 많이 먹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 근데 하루에 뭐 한 10g 먹으라는 말씀이더라고요. 10g이 많은 거예요, 참깨로만. 근데 누가 참깨를 10g을 먹어요? 이제 그 부분인데 그래서 하루에 10g을 먹기 위해서 이제 참깨 가는 그것도 식탁에 놓고 그걸로 갈아서 여기저기 뿌려서 먹고 갈아서 뿌려서 뭐 먹을 때는 입에다 넣고 씹어서도 먹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정성스럽게 먹어야 될 만큼 저 성분이 몸에 진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 먹었을 때 몸에 이제 저거 따라서 또 그 다음에 동영상이 나오겠죠. 제가 예언합니다. 기자분 중에 누가 실험을 하겠죠? 참깨를 매일 먹었을 때 생기는 몸의 변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조만간 네, 그렇죠. 참깨 바람이 불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참깨를 일주일 동안 먹었을 때 생기는 몸의 변화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얼마 전까지 그 새우, 크릴 새우 오일이 한 바퀴 이제 지나고 가니까 휙 휩쓸고 가니까 스물스물 다음 타자가 올라오는 게 참깨. 그 의사, 한의사 이런 분들이 자꾸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거 몸에 좋으니까 먹어라, 저거 좋으니까 먹어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런 맛에 대한 맥락이랑 이런 게 없이 여기도 뿌리고 여기도 뿌리고.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유튜브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냥 유튜브 조회수 많이 나와서 많이 보시라고. 우리가 자주 먹는 여러 가지 식품들, 땅콩도 그렇고 호두도 그렇고 저런 깨 종류 있죠, 들깨도 그렇고 네. 성분 분석하면 저 정도 효과 있는 성분도 한두 개씩은 다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효과를 내려면 엄청 많이 먹어야지. 네. 그러니까 어떤 식품이든지 다 분석하다 보면 항암 물질도 나오고 저 밑에 써 있네요.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에게 수수료 제공받을 수 있어. 광고네, 광고. 내가 말했잖아. 에이, 곧 판다 그랬잖아. 깨가리 광고였구나. 깨가리 광고였어? 아이, 저 깨가리 선전하려고 아이, 정말 난 너무 깊이 생각했나 봐. 깜짝 놀랐네. 아, 저거 자동이야? 글라인더네, 글라인더. 그냥 뚝뚝뚝 가는 거. 조심해야 될 게 일단은 참깨가 되게 좋다고 해서 어그로 끌어서 들어가서 성분 다 설명한 다음에 결국 깨가리를 깨가리였네.
충격이다. 깨가리 광고였습니다. 아, 저는 너무 많이 갔어. 마치 저 성분을 추출해낸 뭔가. 내가 개인적으로 우려가 되는 건 저렇게 해서 깨를 자꾸 여기저기다 뿌리는 분들이 늘어나면 자기 음식에 자기 깨 갈아서 넣는 걸 누가 뭐라 그러는데. 근데 저는 깨 오로지 좋아할 때는 깨소금 맛이다. 저기 뭐지 돈가스 먹을 때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때만 먹는데 나는 심지어 햄버거 빵 위에 참깨 뿌려진 것도 싫어한단 말이야. 아유, 저번에 내가 스팸에 깨 쫙 뿌려줬을 때 잘 먹어놓고. 야, 그건 그건 방송이었잖아. 살찌는 맛이지? 그럼 다 먹게 내가. 알았어. 근데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뭐가 좋다고 하면 맞아. 다 의도가 있어요. 저희는 아니, 다행인 게 끝난 다음에 뭐 팔라고 우린 팔 수도 없어. 다 나쁘다고 하니까. 아직 우리 조회수에서는 팔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주사장이 안 봤어. 자, 두 번째. 네. 유산균을 먹으면 정말 면역력이 높아지나요? 유산균이 장내 독소를 제거. 독소 또 나왔어. 면역력 증가. 그래서 이거 산화 노화도 면역력이라는 뜻이죠? 결국은? 아닙니다. 다른 얘기고. 다른 얘기. 어쨌든 면역력이 높아지나요? 일단 유산균이 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까지 SBS 오뉴스에 출연했다가 지금 현식방 녹화를 하러 온 정지원입니다. 야, 녹화 화요일 날 하지 마. 화요일마다 하죠. 여기. 네. 나도 SBS 출신이고 SBS 다큐 한다고. 다음에도 꼭 화요일에 녹화해 주세요. 뭐 유산균을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먹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유산균 장내 독소 이 얘기를 한 분이 우리 왜 옛날에 메치니코프라고 유산균 그거 광고했었잖아요. 랄랄랄랄 장까지 가는 뭐냐. 그분의 식성이 이분이 고기를 좋아하는 분이야. 누가? 그 메치니코프가? 메치니코프가 채소나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이 양반이. 돌아가신 분이니까. 68일 거구나, 68. 이분은 제가 보기에 장에 독소가 많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고기를 계속 많이 드시면요. 고기를 이렇게 위하고 소장에서 소화를 다 못해요. 대장까지 내려가 그게. 네. 대장에 내려가면 그게 이제 대장에서 발효가 되거든요. 거기 있는 미생물들이 의해가지고. 네네. 그러면 방귀 냄새라든지 이런 게 좀 안 예쁜 냄새가 나요. 아, 그래요? 네. 아, 더 이렇게 가스가 더 소화가 잘 되니까? 그렇다고 소화가 잘 돼서가 아니라 이제 고기 썩는 냄새 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더 그 안에서 아무래도 장균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균들, 고기를 좋아하는 균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채소, 과일을 많이 먹으면 그쪽의 균들이 더 많이 클 거고 육류 많이 먹으면 그쪽이 더 크겠죠? 그 다음에 저 때가 어떤 때냐면요. 저 당시가 현대의학이 막 엄청 발달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우리가 대변이 더럽잖아요. 그렇죠. 냄새도 많이 나고. 대장을 막 자르고 그랬어요. 거기에 독소가 쌓인다고. 수술로 네. 대장 길이를 줄이고. 네, 그러면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자 거기까지를 봤을 때는 이게 시작은 조금 애매해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유산균하고 뭐 면역하고 관계, 면역력이라는 말은 이거는 되게 비전문적인 얘기예요. 면역력이라는 건 없거든요. 네네. 면역력이 그런 뭐 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면 그거하고 싸우는 거지. 다른 거 들어가면 그러니까 면역력이라는 말이 좀 안 맞는데 아무튼 그리고 면역이 또 너무 과잉이 되면 자가 면역 질환 생겨가지고 안 좋잖아요. 이 면역계가 누구하고 싸워야 될지 모르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더 악화가 되고 있다. 너무 깨끗해. 이런 이론도 있거든. 회층이라도 좀 있고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너무 깨끗이 살다 보니까 이 백혈구, 이게 면역을 담당하는 애들이 그동안 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들어와서 좀 싸우고 했어야 되는데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맨날 놀고 있어갖고 지들끼리 싸운다. 그렇죠. 오늘 내용 좋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정재원입니다. 네. 오늘 이 사람 정신이 나갔네. 그리고 보는 분들이 점잖게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헷갈려 하잖아요. 유산균은 뭔가를 먹고 지들이 발효를 시켜가지고 유산이라는 거, 젖산이라는 걸 내놓는 애들이고 걔들이 전부 다 우리 몸의 건강에 유익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유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요거트를 만드는데도 유산균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걔들이 우리 몸에 해로운 건 아니지만 들어와도 이게 지금 소의 뱃속이 아니니까 그냥 죽어버리거든. 그렇죠. 위에서 유산 때문에 많이 죽죠. 그래서 이제 요거트나 뭐 이런 데 들어있는 그 균 자체는 사실 들어와서 별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은 뭐냐면 얘들은 사람의 건강에 특별히
들어와서 유익하게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유산균이면 다 좋다 생각했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일단 유산균 중에도 유익한 효과가 있는 애들이 있을 거다. 아, 그 중에 또 분별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균이 아닌 애들, 유산균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효모야, 다른 세균이야. 그런데 얘들이 건강에 좀 유익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좀 뭉뚱그려가지고 좀 더 넓게 보자. 아, 그 중에 좀 효과 네. 있는 애들만 좀 유산균 쪽에 함유된 애들 좀 뽑아서 그렇죠. 그 정예 군단을 만든 애들이 프로바이오틱스다. 그게 프로바이오틱스 좀 범위가 더 넓어진 어벤져스예요, 거고. 쉽게 말해서. 어벤져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실제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네. 어떤 상업적인 마케팅이 좀 더 앞서가고는 있어요. 아직 뭔가 크게 나온 건 없지만 광고로 지금 효과가 약간 과대되고 과장된 효과로 지금 애를 좀 이렇게 펌핑하는 중이죠. 어그로 끌면서 띄우고 있는 중이네요. 쉽게 말해서. 네, 좀 그렇긴 신인으로 해요. 나온 그룹이니까 좀 띄우자. 네.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계속해서 급성장을 하는 게 2017년에 벌써 2천억이면 작년에 한 3천억 갔겠네요, 분위기가.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트렌드가 물론 저기에 대해서 이제 뭐 효능이나 뭐 이런 게 검증이 안 돼 있다 이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지만 네. 사람이 먹었을 때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강기능식품에 거의 독보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먹어도 잘 모르겠어요. 저 그렇잖아요? 확실한가요? 일단은 뭐 운동 부족도 약간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식사량이 줄어들고 하니까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팟캐스트나 그런 데서도 보면 항상 쾌변 선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먹었는데 효과가 좀 있어 보이니까 다른 건 다 이렇게 임상으로 느껴지는 게 좀 다른 제품에 비해서 확실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먹었을 때 좀 왠지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시원하면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느낌이. 그 화장실 쫙 달면 독소가 빠진다고 생각했나 봐요. 살도 좀 빠지는 것 같고. 냄새도 좀 덜 나는 것 같고. 저도 동영상을 하나 보고 왔는데 뭐 이렇게 막 가루를 막 요즘 뿌려 먹더라고. 가루를 뿌려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글루텐을 분해시켜주는 유산균이라고. 한번 웃어봅시다. 자, 한번 크게 웃어보세요. 글루텐이 저런 걸로 분해될 정도의 약한 아이가 아니죠?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리고 김밥에 왜 뿌립니까? 김밥에 무슨 글루텐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김밥을 밀가루로 만드는 저게 맛이 없어서 저도 네. 먹어봤는데 먹기 힘드니까 조금씩 아까 그 깨 뿌리듯이 아니 뭐 누구는 깨를 먹으라 그러고 누구는 유산균을 깨처럼 뿌려 먹네. 진짜 저렇게 해서 분해가 된다고 하면요. 네. 라면이나 뭐 빵 같은 걸 넣고 그거를 떡볶이 소화 안 된다고 떡볶이 위에다 유산균 뿌려 먹어. 그거 뿌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분해되는지 봐야 되는데 이거 뱃속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섞여가지고 저게 어떻게 역할을 하겠어요? 말이 안 돼요, 저거는. 근데 저게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저렇게 가루 형태로 저게 살아있는 애들 아니에요? 저 가루 속에 과연 얼마나 살아있을지도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게 멘트가 좀 틀린 게 이제 캡슐로 만든 것만 잠깐씩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분말로 만든 것도 이제 단백질이나 이런 걸로 코팅해 놓으면은 좀 생존율이 높아지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양을 많이 투입하면 살아서 가는 비율을 조금 높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그렇죠. 그래봤자 뭐 1, 20%가 안 되겠지만 그런데 저렇게 분말로 뿌려가지고 그거 안 돼요. 그렇게는. 협찬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무튼 뭐 뉴스도 협찬합니다. 요즘 앞에 뉴스 보실 때 잘 보세요. 드라마처럼 이 본 프로그램은 그 유료 광고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와요. 8시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제가 놀랐거든요. 정리를 하면 네. 유산균이 뭐 아주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거를 기대할 만한 효과를 아직 검증된 건 없다. 아주 확실하진 않고요. 아주 그다음에 검증된 게 없는 거지 아직까지는. 또 하나 주의사항은 면역 체계가 좀 이렇게 면역 자체가 굉장히 기능이 저하가 돼 있는 분들, 그분들 뭐 암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유산균을 먹는 걸로도 유산균이 뭐 폐혈증 같은 걸 일으켰다는 드문 사례가 드물지만 있거든요. 아, 유산균도. 그래서 면역 기능이 저하가 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안 위험할 먹는 게 수 좋다. 있어요. 유산균이라는 것도 결국은 원래 자기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었을 때 유익한 거죠. 균은 균이잖아요. 네. 걔들도. 그게 막 피 속을 돌아다니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면역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누구한테 뭐가 얼마큼 효과 있는지 이건 잘 모르긴 한다. 그 정도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미네랄 워터가 만병통치약? 또 우리의 또
이 화수분인 이 방송 어. 프로그램에서 또 우리 또 진짜 위대한 또 발견을 해주셨네요. 저게 음. 저도 나갔던 프로그램이에요. 요즘 안 하죠? 아니 부르면 나가야죠. 아, 부르면 나가요? 그럼 나가가지고 나가서 이제 저기 다른 분들이 혹시 잘못된 얘기하면 옆에서 막고 편집당하고. 제가 나가서 그런 걸 분위기를 잡으면 옆에 분들이 말을 잘 못해. 왜냐하면 원래는 멘트를 준비를 했는데 옆에서 제가 의사가 한마디 하면 아씨 이 말 잘못했다가 또 트집 잡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막 이러면서 바로 트집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팩트 체크 들어가니까. 그렇지 팩트 체크 해주니까 좀 약간 구라를 섞어서 쳐야 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미네랄 폭탄수를 만든다는데 어떻게 만드는 네. 건가요? 다시마 물에 담궈가지고 다시마 물에 담으면 미네랄 폭탄수가 아니라 글루탐산 폭탄수 아니에요? 자, 그 부분인데 맞아요. 저거를 물에다가 담근다고 거기에 사실 미네랄이 얼마나 녹겠어요. 아, 소금 녹잖아. 다시마에 소금이 엄청 짜거든. 또 미네랄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 다시마가 저 지금 보면 알잖아요. 저 다시마 어떻게 말리는지 못 보셨죠? 바닷가나 그 포구에 시멘트에다가 그 망 깔아갖고 쫙 놓은 다음에 요거. 그냥 말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먼지가 온갖 먼지가 아. 붙고 바람 불면 붙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 먼지가. 다 미네랄이야. 요거 중요한 이거 방송 그대로 잘 내보내주세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그게 다 미네랄이야. 그럼 바닷물 속에 왔으니까 저 하얀 게 다 저기 아니야 저건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염분인데 아니고 저기 다 미네랄. 이게 지금 약간 너무 모두각이야. 왜냐하면 다시마를 먹어야 된다고 우리가 먹어야 돼. 다시마 얼마나 좋아. 그쵸. 먹어야 돼. 내가 불만인 거는 뭐냐면 다시마를 왜 꺼내냐고. 다시마 먹기가 싫은가 보지. 난 너구리에 다시마가 2개가 들어가면 근데- 너무 행복한 사람인데 왜 저걸 왜 꺼내냐고. 5분 저거를. 정도 담그면 아직 어. 불지가 않아서 어. 이게 딱딱해. 끓여야 돼. 저거는 그냥 담궜다 먹는다는 건 좀 그래. 뭐 제대로 먹으려면 끓여야지. 아니면 맞아. 하룻밤 정도 담가놔야 돼. 맞아. 적어도 서너 시간은 담가놔야 돼. 예,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요오드가 나온다 그랬잖아. 우리나라 요오드 과잉인데. 그렇죠. 예, 옆에 최나원 선생님이 녹화 끝나고 써서 야 저 요도 우리나라 과액이라고 저거 외국 사람이나 먹는 거지. 지금 저기 요 옆에 최나원 쌤이 계신데 최나원 쌤이 사실 특별히 저 다시마로 미네랄 뭐 이렇게 해서 물 우려내는 거에 대해서 안 좋아하실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 저 그렇죠. 이유가 있어. 왜? 보통 요리하는 분들이 다시마 물에다 우려가지고 그거 넣으면서 나는 MSG를 쓰지 않아요? 난 이렇게 저기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난 다시마하고 멸치를 우려요. 어. 근데 최초에 MSG를 만드신 분은 다시마에서 끓여갖고 MSG를 만들었는데 그게 MSG거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그 일본에 있는 박사가 MSG 그러니까요. 처음 개발한 게 다시마를 넣으면 이렇게 맛있지? 안에 성분이 뭐가 있길래 해서 다시마 존나 끓여갖고 거기서 성분을 보니까 그 MSG라는 게 있구나. MSG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글루탐산이 있구나. 이것이 맛이구나. 그래갖고 개발한 건데.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다. 저 뭐 하는 거냐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그럴듯해 들고. 보이잖아요. 예. 또 흰가루는 닦아내네. 저거 왜? 생산하면 안 된대요. 아, 진짜 저기 흰가루가 저게 제가 알기로는 저거 다 저거야 소금 염분 그러니까 소금이지. 다 소금이에요. 저거 왜 닦고 저걸? 짜니까. 모르겠어. 야 미네랄 폭탄이 된대. 아이씨. 저 방송에서 음. 항상 저렇게 요리를 만들잖아. 저게 진짜 피곤해요. 왜냐면 저거 하는데 막 이렇게 저기 카메라 바꾸고 뭐 하고 되게 피곤해. 근데도 저렇게 하는 게 뭐냐면 저걸 꼭 하나를 보여줘야 시청자들이 좋아해. 해먹을 것도 근데 아니고 이거 좀 빼라는 거야 아니면 넣으라는 거야? 넣어달라는 거지. 너무 피곤해 사실. 근데 그래서 나는 저런 방송 나갔을 때 저런 거 찍을 때가 너무 괴로워요. 미리 찍는 거 아니야 저거? 아 미리 찍는 게 아니지. 미리 찍는 거는 진짜 좋지. 미리 찍는 게 아니고 저거 이제 스튜디오에서 시키고 하는구나. 바꿔놓고 저거 찍거든. 그 다음에 또 저 마셔보려고 가지고 와 또 앞에 잔으로. 맛없는데.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고백할게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저게 미네랄 폭탄수라고 그러잖아 일단. 미네랄 폭탄수가 맞아요 저게? 아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최 대표님 되나요? 미네랄 폭탄수로 하면 맛이 일단 그렇게 써야 돼. 미네랄 맛이 맛있는 게 뭐가 있는데. 아 미네랄은 대부분 쓴맛이기 때문에 여러분 소금 빼고는 다 많은 쓴맛이에요. 자의 TDS 측정기를 꺼보면 돼. 아, TDS 하는 측정기? 사람들이 다 물 추출할 때 미네랄 많으면 맛이 확 가버리고 그러니까 재가지고 미네랄 함량이 얼마인지 재는 게 TDS 물건. 아 TDS 측정기라고 있대요. 저기 커피 하시는 분들이 꼽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확실하게 폭탄수라고 말할 거면 그거 하나 딱 꽂아보면 아는데 그거 안 그러지. 꽂네요. 아니 다시마를 저렇게 불린다고 해서 미네랄이 그렇게 확 녹아나와서 미네랄 함량이 높아질 수 있나요? 아니죠. 그리고 미네랄 폭탄수가 있잖아 실제로. 뭐야? 미네랄 충분히 그 정도면 폭탄수가 할 만한 게 있어요. 뭐? 우유. 우유. 네, 우유 맛있어요 우유. 저렇게 해가지고 저게 뭐 얼마나 더 많이 들어있겠어 칼슘이나 이런 게.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미네랄 워터가 어떻게 만병을 통치한다는 거죠? 아 만병통치는 못합니다. 네. 병을 통치하는 거 아닐까요? 야 너희들은 저희 가서 병을 유발. 그만할게요. 만병통치약을 개발하시면 세계를 지배하고 여러분의 왕이 될 수 있고 모든 상을 다 싹쓸이하고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는 안 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걸리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효과가 탁월합니다. 무병장수. 그러니까 탁월하다는 말이 나오면 이건 걸러야 되겠구나. 뭔가 탁월하다고 그러고 매우 좋다고 하는 것들은 그렇죠. 믿고 걸러라. 자 마지막으로 요거 저 너무 궁금했어요. 후추가 남자한테 안 좋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나 후추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걸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저거 속설을 듣고 궁금하셨던 정력이 안 분이 좋대. 이상민 씨잖아요. 이상민 씨. 너 이상민 씨를 만났잖아. 아 그래? 얼마 전에 만났어. 그 이상민 씨가 뭐래? 협찬 받은 거래 아니면 아니 왜 그게 그랬대? 아니고 이상민 씨가 저게 진짜 궁금하대 본인도. 근데 어디서 들었대? 후추가 저거? 정력에 진짜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 자기가. 들었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거 좀 알려달라고. 응.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찾아봤죠 저도. 네, 찾아봤죠. 근데 그랬더니 뭐래요? 후추가 정력이 안 좋다는 속설이 있더라고요 일단. 속설이 있어. 어디선가 있고, 나온 속설은 있다. 요게 이제 논문이 하나가 있어요. 논문이. 논문이 있어. 논문이 하나가 있어. 외국 논문이네. 영어로 돼 있네. 이게 누구한테다 실험을 했냐면 생쥐한테. 생쥐한테 이제 그 에탄올, 알코올에다 녹인 후추나 또는 물에다 후추 녹인 거를 한쪽에는 이렇게 먹이고 한쪽엔 안 먹이고. 다른 한쪽 안 먹이고 해만 얘네가 그랬구나. 이제 교맹동이나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시간 같은 걸 재본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이게 뭐 좀 보니까 약간 좀 성욕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응. 라고 생쥐 실험을 한 거예요. 그게 욕구나 힘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발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발기가 이쪽에 이제 초파리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동물의 교미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네네. 김우재 박사님한테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김우재 박사님. 저랑 친구입니다. 김우재 박사님 저 이력을 살짝 얘기해 주신다면. 지금 원래 이제 캐나다 오타와 대학에 있으셨다가 초파리 연구하시다가 지금 이제 중국 하얼빈 공과대학 그 유명한 학교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지금 초파리, 꿀벌 이런 거 연구하고 계세요. 그 근데 유명한 박사님께 문의를 해봤더니 이게 이 연구에서 무슨 구애 행동하고 관련해 가지고 좀 전문 용어 어려운 거 하나 나오거든요. 뭐 콜트십 레턴스라는 게 나오는데 아무튼 어려운 용어 그냥 치워버리고 그거를 가지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여기에 되게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볼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 논문 자체가 논문 이거 따질 때 보통 신뢰도가 있죠. 신뢰도 관련해서 IF라고 보거든요. 임팩트 팩터라는 거 보는데 그게 얼마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가야지 신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한 뭐 4점은 넘어야 되는데 몇 점이에요? 아니 뭐 2, 3만 돼도 봐줄만 하겠는데 그러니까 몇 점이야?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0.15. 0.1 그러니까 1도 아니고 0.15라고. 네. 평점이 쉽게 말해서 영화 보려고 갔더니 평점 3개만 돼도 볼만한데 평점 야 영화 그 평점 몇이야? 0.15. 야 맛집 점수 별 몇 개야? 한 개도 아니야. 0.15. 그럼 안 가잖아요 우리. 안 믿잖아 맛집도. 그래서 요거 하나를 가지고 누가 글을 썼겠죠. 또 누가 또 유언비어를 또 자기 입맛에 네. 맞는 거를 또 퍼뜨렸군요. 근데 이게 보통 전문용어로 돼 있으니까 이런 글을 누가 하나 써놓으면은 반박할 도리가 없네. 0.15면 여러분 거의 뭐 그냥.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거를 거들떠 보기도 사실 귀찮거든. 근데 거의 뇌피셜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0.15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그렇다고 해도 이제 뭐냐면 참 악은 부지런해요 항상.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근거가 없는 그런 거를 쓰는 분들은 너무 부지런하게 글을 막 이렇게 길게 쓰거든. 괜찮아요. 스팸에다 뿌려 먹으면 돼요. 정력제. 뭐그 정도로 많이 들어있지가 않잖아 거기에. 그 독성에 대한 그에 대한 반발로 거꾸로 보면 네. 잘못했다는 거지. 이쪽에 올라오신 스팸을 먹으면 정력에 효과가 있다 편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도 믿으셔야 돼. 저분들 말도 믿으면 스팸을 먹으면
정말 발기부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우리말도 믿으셔야 된다라는 저희가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게 그렇죠. 그런 맥락이에요. 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면 진짜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게 정말 해롭다면 그것도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럼요. 저 스팸 버거가 정력제라고 네. 생각해. 근데 그 요만큼의 그 가능성을 찾아서 네, 광고를 하면 스팸도 정력제라고 광고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은. 그렇죠. 이 저 후추에는 사실 뭐 피페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뭐 그게 뭐 항산화 항염 작용 이런 게 있다 해서 그걸로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 몸에 뭐 다른 성분들이 들어갔을 때 이게 빠져나가잖아요. 그 대사돼서 빠져나가는 걸 방해를 좀 한대요. 그래서 피페린 같은 경우에 이제 카레에 들어있는 뭐 이제 카레 강황 거기에 무슨 뭐 커큐민이 있다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또 근데 흡수가 잘 안 되거든. 흡수되면 바로 그냥 족족 나가고 그런 거를 흡수돼서 우리 몸에 좀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그냥 정력에도 도움이 되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지만 뭐 카레 먹을 때 후추 좀 뿌려서 맛있게. 결론적으로 근거가 굉장히 미약한 한 논문에서 나온 이야기고 그렇죠. 그게 떠돌다가 저렇게 연예인이 어디서 들은 거 갖고 함부로 쳤다가 지금 저게 화제가 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상민이 와서 물어봤대요. 맞냐고. 그래서 지금 온갖 박사님 논문 찾아봤는데 우리가 걱정할 만큼 뭔가 중요한 단서가 나오지도 않았고 우리가 후추를 그렇죠. 엄청나게 밥 퍼먹듯이 퍼먹는 제품도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근데 결국 이렇게 유언비어들을 따라서 추적하다 보면 결국 저렇게 별거 아닌 거에 되고 저렇게 별거 아닌 걸 또 저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너무 궁금해서 한마디 하다 보면 아니. 유언비어처럼 퍼지는 내가 거죠.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상민 씨가 되게 점잖고 좋은 분이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저분이 나쁘다는 게 저분이 아니라 후추를 가지고 걱정돼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방송에서. 본인이 걱정돼서 얘기를 했고 내용을 보니까 하자마자 바로 까였더라고 사유리 씨한테. 바로 까이긴 했어요. 근데 본인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저렇게 방송에서 본인도 궁금해서 한 얘긴데 저게 방송 나간 게 2016년이거든요. 그러면 2016년에 저게 나가서 그 궁금했으면 누가 옆에서 전문가가 풀어줬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서 영어로 됐잖아, 논문이. 그거를 결국은 풀어드린 게 2021년에 제가 풀어드렸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게 돌고 오늘 식품에 대한 과대, 과장, 광고들 매체에서 잘못 나온 식품에 대한 정보를 요리조리 팍팍팍 까주신 정약사님 나오셔서 오늘도 저는 까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균형 잡힌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4가지 까고 4가지 까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까지는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균형 잡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네. 다음 편식방에서 만나요. 안녕. 그리고 지금까지 좋아요 해야지. 좋아요와 가만히 있어봐. 나도 좀 준비한 멘트를 해야지. 양복 입고 왔잖아 지금. 호랑이 옷 입고 와. 아씨 양복 오래간만에 양복 입었나. 이 사람이 정말. 주사장이 안 봤어. 해야지. 좋아요 그거 해야지. 좋아요와 네. 좋아요. 이쪽 손으로 해야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 역동적인 그림을 위해 나갔다 오는 건 어떨까요? 아 그럴까? 그래. 안 돼. 지금 여기 밑에서 다 이게. 아니요 PD님은 말고. 역동적인 그림을. 그러니까 이게 2편이니까 뭔가 넘어오는 느낌? 그런 아, 게 내가 하나도 그래? 없어서 최량원 대표님입니다 하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게 더 이쁘지 않을까요? 그래 또 내가 밀드 멘트를 하고. 안녕하세요. 식품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알아듣기 힘들어도 계속 듣다 보면 알 것 같은 식품학, 생리학, 내과까지 모르는 게 뭔지 모르겠는 최량원 작가님과 함께 식품 과학에 대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시죠, 최량원 작가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렇게 설정하려니까 어렵네 정말. 아이고 여기 계속 서 있었어요. 제가 5번 실수했나요? 과학적인 분석. 알겠어 하는. 끊어서 갈 수 있을까?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이거. 싫어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주변에서 내가 대표님 하니까 저 사람 어디 대표냐 그러길래 1인 대표다 했더니 주식회사야. 주식회사 1인 공식적으로. 주식회사. 아니야. 대표님이 맞긴 맞지만 책을 몇 권 쓰셨죠? 15건. 15권이나 썼기 때문에 직원 수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오늘부터는 작가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낫지 않나요? 뭐 맘대로. 딴 데서 네, 어떻게 부르나요? 다 묻지 마. 좀 자기 할 얘기 뭐. 지금 보고 있지 말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이런 좀 내용 풀고. 빼. 그냥 딱 잠깐 그거 끝내. 혼자 하고 싶은 거 채널 TV에서 하고 있잖아요. 좀 도와줘요. 너무 재미없대. 누가 댓글 달았어. 재미가 너무 없다. 그래서
지금 네. 빨리 진행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오늘도 지금 첫 번째 설탕은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킬까요? 맞아, 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이렇게 설탕 많이 먹으면 몸에서 염증이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맞나요?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게 네. 주범이 설탕이다라고 확고하게 말을 하셔서 의사분이. 아 의사가? 네. 아 의사가 말했으면 맞는 거 아닌가요? 의사가 그래도 의사인데 아니 근데 보니까 절반은 틀리더라고 항상 보면. 뭘 틀렸는지 하나씩 한번 좀 알아볼까요? 그렇죠. 뭐. 네, 뭘 잘못 말했나요?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음식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게 설탕이다라고 말해버리면 의사라면 그렇죠? 만성염증에 대한 자료를 원인을 찾아봐가지고 어떠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설탕이 많았다, 몇 프로나 차지한다 이렇게 말해줘야 뭐, 어느 정도 이상을 먹어야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냥 헬스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왔다. 그런 식으로 뭐라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문 기사를 봤더니 무슨 어디 외국에 있는 기사를 봤더니라는 식이에요. 그렇고 나서 학술지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기사를 봤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학술지도 많이 틀리는데 그렇죠. 그 학술지도 차계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검증하고 그런 기사를 말해야 되는데 네. 그냥 다 설탕이다 그럼 누구나 알아듣고 듣기 쉬워서 그런지 설탕이다라고 말해보더라고요. 우리가 좀 배우긴 해야 돼요. 이렇게 뭐 하나 물어보면 막 길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긴 해요. 우리도 좀 짧게 얘기하면 좋은데 설탕이 일단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이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AGE. 아, 또 영어다 영어. 그 한글말로 하면 최종 당화 산물이래 그게. 뭐야? 최종 당화 산물. 그러니까 이걸 풀이해 보면 모든 건 단어의 뜻이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당화, 그러니까 설탕이라는 뜻이죠. 당화돼서 만들어진 최종 산물. 물질. 그럼 포도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으로부터 포도당은 그 시작이고 그 당으로부터 만들어진 최종 산물. 지방인가? 뭐죠? 그건 내 중간 산물이지 이것도. 말 자체가 이미 어렵고 틀려가지고 실제로 저건 언제 만들어지냐 그러면 마이야르 반응. 갑자기 가열을 하면 얘가 깨질 거잖아요. 네네. 일단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당이 아미노산의 일부, 라이신 같이 질소, 이것은 마이너스 기가 있는 게 플러스가 있는 그렇죠. 단백질이 만나가지고 결합이 딱 되면 가열을 하면 이제 끊어지기가 쉬워요. 네네. 중간에 이상한 형태 파편이 나오면 특히 대부분 CO2로 나가가 다른 쪽 나가 버리는데 반응성이 있으면 얘가 다른 물질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요 물질이 변형된 거지 뭐. 그러니까 설탕, 당 물질이 단백질하고 붙었는데 거기에 불을 가하면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깨지는 가지고 2차, 3차 반응이 일어나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 건 돼지갈비네. 돼지갈비 그렇죠. 설탕에 간장에 재운 달달한 양념에 재운 고기를 숯불에 구우면 맛있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요리가 음식이 위험한 거지. 이렇게 저 사람은 설탕이 위험한 게 아니라 돼지갈비가 유명하다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돼지갈비를 굽지 않고 쪄 먹으면 괜찮겠네요. 더 생기죠. 아, 더 생기? 왜 불이? 그러니까 당연히 타진 않으니까 마야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야르가 안 생기니까. 근데 우리 몸에서도 약간씩 생길 수가 있는데 확률이 훨씬 작은 거고. 저것은 마야르 반응. 우리가 아까 색도 생기고 향도 생기고. 향이라고 하는 게 딱 일정한 향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제품마다. 그러니까 오만 잡물. 그러니까 5만 가지 나오는 게 주로 이제 색깔로 많이 가고 일부는 향이 가고 일부는 그 중에서는 몸에 들어와서 대사도 안 하거나 무슨 교란을 일으키거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일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왜 해필이면 설탕을 덜 먹이는 거죠. 그럼 마이야르 반응이 주로 일어나는 건 설탕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포도당과 과당이에요. 실제로 과당이 속도가 훨씬 빨라요. 아, 그래요? 그럼요. 10배 정도 빨라요. 그 반응이 마이야르 반응이고 저기 나오네요. 그렇죠. 색깔 나오고 향 나오고 그다음에 AG가 나온다. 뭐 손상시키고 뭐 여러 가지 알츠하이머까지 된다고 나와 있네요. 알츠하이머 원인은 결국 피만 안 돌아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무슨 모르잖아요. 저것만 보면 혈압, 중풍, 심근경색 저 하나만 걸려도 확 가는 것들인데 다 와 중증이 막 쭉 나열돼 있는데 저게 지금 저걸 보면서 야 요즘 그 식당들 반성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다 이렇게 구워진 음식이 없었는데 요즘 아시죠? 직화로 구우려고 막 피아노추 깔고 막 더 센 그 막 숯불 비싼 거 갖다 깔고 거기다 한우 막 구워 먹고 막 연기 막 그거 막 만드니라고
그런 집 맛있다고 난리 쳤는데 그런 집이 점점 늘어가는데 점점점 저 사람 말로 말씀드리면 전 국민이 심근경색, 고혈압, 알츠하이머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네요. 비싼 참수 돈 주고 사 먹는데 비싸게 병 걸리려고 하는 뭐 그런 느낌인데요. 보건당국이나 누구든가나 얘기를 하잖아요. 제발 굽지 말고 삶아라. 구우면 120도니까 그러니까 삶으면 제발, 100도니까. 첨가물 촬영하지 마라. 알 수 없는 화학물질, 알 수 없는 뭐 독성, 알 수 없는 그 말하지 마라. 그 실제로는 제일 많이 생긴 게 그거거든. 가열 로스팅 할 때. 로스팅 하면 그러면 사실 로스팅 하는 거에 대명사가 좀 많이 마신 게 뭐예요? 음식도 많이 먹잖아. 커피잖아. 아, 커피 진짜 새카만데 그거 완전 태운 건데. 저 거기도 그 커피 안에도 저기 당 성분이 많지 않나요? 설탕 성분이 있죠. 그래서 커피 먹고 누구는 막 향이 좋네, 막 달달하네,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잖아요. 우리가 나오는 가열에서 나오는 색과 향은 카라멜 반응 아니면 마이야르 반응인데 대부분 식품은 설탕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있기 때문에 마이야르 반응이 더 많아요. 그럼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커피를 먹으면 커피는 그 안에 콩이니까 단백질도 들어 있고. 다양한 것은 그래도 당도 들어있고? 추출해서 먹으니까 추출하는 성분은 좀 작지 않을까. 자, 좀 일단 빠질 수 그래도 있는데.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것의 추출액은 1%밖에 안 돼요. 색깔 보이니까 많고 막 그래 보이지만 실제로는 1.1분 약하고 1.3이 넘어가면 너무 진하거든요. 인도네시아 가면 그냥 갈아갖고 그냥 부어주던데. 부어줘도 거기 추출돼 나온 것은 아니 그냥 그걸 걸르지 않고 그냥 붓더라고요. 위에 막 떠다녀요 그게. 그럼 이렇게 후후 불면서 먹거든요. 와, 그 치명적이겠다. 그 우리 되게 특이하다고 발리 가고 호 불면서 비싼 돈 주고 사 먹었는데 큰일 나겠네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드시지 마십시오. 저 의사 선생님 말씀이 와. 그러니까 AGE가 그렇게 위험하면은 그죠? 그런 거 진짜로 AGE 주 원인을 말해야 되는데 갑자기 설탕을 말하고 저렇게 저 영어로 지금 쓰셔갖고 저렇게 해놓은 네. 거는 저희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의사한테 지금 너 여기 증거물 있으니까 이거 뭐 공부해라 이런 거죠. 그렇죠. 저거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나오는 화면들은 이 화면들은 AGE라고 있잖아요. 시프트 베이스 어려워. 이거. 지끈지끈해. 이게 뭐냐면 마이야르 저건 반응. 최상원 TV에서 하란 말이야.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AGE 저걸 검색하면 저게 첫 나와요? 번째 나오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럼 다 뭐라고 나와요? 포도당이라고 나와 그냥. 의사들이 화학은 잘 모르지 않을까요? 근데 이과인데 이과. 난 문과라도 좀 뭐 하나 들으면 뭐 하나 갖고 뭐 이거라 그러고 저거의 원인이다 주 원이다 그러고. 의사라고 믿지 마세요.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다 나름대로 전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믿지 마시고. 자, 다음 거 또 뭐가 있나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장 점막 세포들이 망가지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 누수가 일어난다. 장 겉에 그 장 세포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되는데 얘가 빵꾸가 나가지고 이런 게 막 들어오는 거지. 원하지 않은 그 물질들이. 빵꾸를 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설탕이. 그 기작이 기가 막히잖아요. 설탕이 장 천공을 일으킨다고 설탕이. 얘가 장에 있는 세균의 먹이가 돼서 세균이 마구 자라서 걔들이 나온 물질이 손상을 일으켜서 천공이 일어나서 망가져서 장에다가 마치 설탕을 주면 양식장에 물고기들한테 그 먹이 주듯이 그치. 막 몰려갖고 세균이 자라서 막 세균이 이상- 독성을 이상적인 막 거래. 뿜어갖고 장에 구멍을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려면 유당을 말해야지 유당. 유당은 그런 게 유당 있나요? 불내증이 그거잖아요. 이게 설탕은 잘 분해가 포도당 과당 분해가 흡수돼 버리니까 세균 먹이가 잘 안 되거든. 근데 유당을 먹으면 우유를 먹으면 탈나는 옛날에 이유가 분해가 안 되니까 이게 장에서 분해가 안 되니까 얘가 대장으로 갔어. 대장으로 갔더니 얘가 이제 그 세균이 분해를 해갖고 세균은 먹어치우면서 유당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마구 자라서 설사가 일어나는 게 유당 불내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은 먹으면 위나 장에서 어느 정도 흡수가 돼서 빠지는 게 소장에서 없는데 흡수가 되지. 소장에서 흡수가 돼서 빠지는데 우유를 먹으면 유당 분해증이 안 된다는 게 동양인 같은 사람들은 우유를 먹으면 그게 전혀 분해가 안 되고 장으로 장으로 가서 거기서 원래 장에서 또 안 돼야 되는데 세균들이 그거를 끊어서 먹어 세균들은 먹을 수 있으니까 끊어서 자기 먹고 거기에 증식을 하니까 우리가 설사를 하는 거죠. 네. 원래 이게 소져서 소가 먹으라고 만든 거니까 인간이 못 먹게 돼 있잖아요. 소도 송아지만 먹으라면 그치, 되죠. 송아지만 먹으라면. 원래가 이제 원래 우유 종류는 다 애들만 있는 거고 어른들이 못 먹게 하려고 유당 분해증 없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진화적인 그런 그렇죠? 아주 진짜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우유는 원래 못 먹는 음식이었던 거죠. 금지된 음식이었던 거죠. 성인은 성인은 그렇죠. 유당 분해 요소가 없으면.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게 사실 유당인데 갑자기
설탕이 그렇다고 말하면 그럼 뒤에 말하고 또 틀려. 뒤에 말 뭐 뒤에 말은 뭐냐 그러면 그걸 먹으면 영양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지방이 늘어나는데 아니 설탕이 무슨 지방이 늘어나? 다 당뇨라 그래야지. LDL 콜레스테롤 증가된다. 단백질이 증가되는 염증성이겠지 이제 거기서 말할 때는. LDL 아니, 그럼- 농도는 뭔지 설명 좀 해줘요. LDL, CRP. 저밀도 콜레스테롤. 저밀도 콜레스테롤. 네. 야, 저 사람 참 저런 말 써가면서 뭔가 굉장히 전문적인 느낌을 많이 살리려고 했네요. 지방이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걔가 흡수돼서 걔가 바로 지방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에너지가 넘치니까 네네. 세포 안에 있는 걸 다시 지가 내보내지 아까운데 그걸 내보내기 세포가 애쓰고 그 뇌가 쓰다가 그때 좀 남으면 그때 인슐린 나올 때 겨우 세포 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너무 아깝잖아. 근데 많이 있으면 부담스럽고 그거 지방으로 바꿔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지방으로. 아까 같이 이 세균에 먹여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대장이 같다는 이야기잖아. 대장. 이게 소장에서는 그 세균이 없잖아. 아까 저 사람 얘기로는 세균에 가서 대장에 가서 세균에 뭐가 돼서 장 천공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은 또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흡수되는 흡수가 것도 돼가지고 돼가지고 멈춰가지고 지방 뭐 지방이 콜레스테롤 쌓여서 농도도 높여주고 저건 뭔가요? CRP 생성. 저게 염증성 단백질이래요. 염증성 단백질까지 생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 정도로 쫙쫙 흡수가 돼가지고 그러는데 설탕 참 좋은 애네요. 네. 가다가 흡수 다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애가 풍요로워서 남겨갖고 대장까지 가서 세포들한테도 자기 먹이가 돼주고 이야. 말이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검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설탕이 다 흡수가 되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까 같이 이제 에너지가 넘쳐서 근데 설탕이 보니까- 먹어 흡수가 돼서가 아니라 맞아요. 설탕을 많이 먹었어. 뭐든지 많이 먹어. 설탕만 많이 먹어서 근데 그런 데는 그거잖아. 쉽게 말해서 밥도 설탕, 빵도 설탕, 우유도 설탕, 다 설탕이. 설탕도 설탕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설탕은 이제 다른 우리가 이거 것처럼. 할 때 댓글이 뭐가 많이 달리냐면 설탕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빠르게 그게 당 수치가 올라가고 더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잡곡을 먹으면 서서히 흡수되기 때문에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다 포도당인 거죠. 뭐든지 많이 먹으면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한 게 빠른 속도로 흡수된 것을 많이 먹어버린다. 좋을 리가 하나도 없죠. 그렇죠. 과속은 그러면- 어디나 위험하니까요. 자, 그럼 현미를 많이 먹으면 현미는 염증 안 일으키는가? 그게 독소가 없나? 현미도 오래 씹어서 많이 먹으면 똑같아요. 흡수가 많이 돼 똑같지 않을까요? 많이 먹으면 돼요. 그런 리스크가 작은 거지. 무슨 뭐 현미를 먹으면 건강해지고 설탕을 먹으면 나빠져요. 설탕 자체가 독성이에요. 이렇게 말한 것 자체는 정말 무식한 소리인 거죠. 여러분 편식방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고 이제 좀 알아듣겠어. 그럼 채나원 TV로 가시는 거고. 저 의사가 또 다른 말을 했네요. 이게 두 번째인가요? 네. 저분이 그래서 설탕도 안 좋다 하고 의사들이 먹지 않는 음식이라고 저기 써 있네요. 신문을 인용했는데 네네. 의사들이 먹지 않는 9가지 음식. 근데 자기가 검증을 해본 거예요. 자기가 봐서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이건 나도 먹고 있는데 이건 안 먹고 있는데 그 말한 게 야, 9가지 음식은 거기 나온 게 가공육, 탄산음료, 통조림, 아이스크림, 화이트 초콜릿, 팝콘, 밀가루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 자기는 요거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 요건 진짜로 나 안 먹고 있으니까 동감하고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저기 보니까 9가지를 먹지 말라고 나온 걸 보고 자기가 볼 땐 찍은 게 그중에 5가지죠. 5가지가 확실하다. 나머지 가공육, 통조림, 밀가루는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렇죠. 탄산음료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이스크림, 팝콘, 화이트 초콜릿, 무지방 우유, 우유. 마가린. 요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저기 지금 5가지 얘기한 건 뭐 늘 항상 뻑하면 저런 분들이 주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원본을 한번 이렇게 의사들은 절대 먹지 않은 음식 8가지. 의사들이 몇 명인데 누가 조사해서 뭐 어떻게 조사해요 했다는 얘기 근거도 없을 거고 당연히 또 이건 또 뭐죠 어그로 끌라는 제목의 기사겠구나 라고 딱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앞으로 저기 병원 갔는데 의사들이 청량음료 먹고 있거나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면 꼭 뭐라고 하세요? 당신 의사 아니지? 의사들은 절대 안 먹는다 그러던데 이러면서 가공된 육류. 근데 이제 가공된 육류라고 하면 베이컨 소세지겠죠. 근데 그게 왜 안 먹어야 되냐 그러면 지방, 콜레스테롤, 방부제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아니 방부제라고 한 말 잘 틀렸는데 식품에서 방부제 못 쓰니까 식품에서 방부제 못 써요? 방부제 못 쓰지 당연히 근데 왜 이렇게 보존용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단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을 갖다가 보존하는 거지 방부라면 보존요. 그러니까 사실 균을 죽일 정도의 강력한 것이 방부제인 거지 옛날에는 방부제를 넣었나요? 그럼 옛날에 70년대 옛날에도 사실은 못 넣었죠. 지금 식품에 쓸 수 있는 것은 세균을 그걸 넣으면 못 자라게 보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방부제와 보존료의 차이점이 뭐예요?
방부제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제 강도 강해가지고 네. 뭐 상관없이 그걸 딱 넣어놓으면 미생물이 못 자랄 정도가 돼야지 충분히. 그 이걸 뭐 갖다가 이름이 뭔가요, 그게? 보통 방부제로 쓰이는 아이들이.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뭐 포르말린 아, 포르말린. 그런 것도 방부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넣어놓으면 안 썩잖아. 보존제는 뭐예요, 그러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그 벤조산이라고 하는 것하고 벤조산? 그다음에 그 뭐냐 아질산은 아니에요? 알산은 그게 안 돼요. 다른 용들이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발색제라고 물론 보존 성분도 있지만 네. 그럼 설탕도 당절임하면은 그죠, 보존제죠. 보존제니까 뭐 보존제라고 방부제라고 그렇게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하게 순수하게 보존제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세 가지밖에 안 됨. 그것들은 이제 썩지 않고 상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기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체가 잘못되면은 뭐 우유에다가 뭐 열어놓고 그걸 좀 넣어놓으면 그걸로 방부 안 돼요. 실제로 실험해 보면은 허용된 양이 보존성을 넣기 하지만 보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일수록 약에 대한 용어를 정확히 써야 되거든요. 이게 항생제인지 진통제인지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바꾸세요. 방부제는 한국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부제란 말로 호도하지 마세요. 보존제가 맞습니다. 일단 저 단어부터 틀렸어요. 네. 지방 콜레스테롤이 못 졌다고. 콜레스테롤 옛날에 은연히 망가지는 음식인데 콜레스테롤 많이 먹지 마라 그랬다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이론인 거예요. 잘못됐다고 이미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콜레스테롤은 이미 누명 벗었어요. 근데 아직도 지방 콜레스테롤 많아서. 저건 너무 공부 안 했다. 지방도 뭐, 어쨌든 이 사람이니까. 다음 다이어트 탄산음료. 그러니까 탄산음료도 포함하고 다이어트 탄산음료도 그렇다는 거죠. 0칼로리에 현혹되지 마라. 단맛을 내기 위해 더 많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다는 사실. 주로 저기 다이어트 탄산음료에 인공 감미료가 뭐가 들어가나요? 아체살팜, 아스파탐, 내지는 뭐 천연이면은 스테비아 뭐 이런 스테비아. 것들. 공통적인 단점은 뭐냐 그러면 맛이 없다는 거. 쓴맛이 나죠. 쓴맛이 나거나 뭐 맛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맛있진 않아요. 근데 따지고 들어가면 옛날에 사카린은 발암성 논란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암에 좋다고 반대로 되지 않았어요? 됐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뭐. 그러니까 옛날에 발암물질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다시 그 옛날 얘기 믿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발암이라고 그랬다가 최신 과학으로 알아봤더니 항암 효과가 있다고 나오지 않나요? 그것도 이제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에 어쨌든 맞는 항암이 그 정도까지 올라온 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무해를 넘어서 항암까지 가고 있는 중인 아이를 아직도 사카린은 발암이라고 말하는. 공부 좀 하세요. 좀 인공으로 만든 감미료가 뭔가 되게 위험할 것 같죠? 약은 요만한 거 먹으면 낫잖아요. 그거 다 인공이에요. 인공약이에요. 인공약. 다 그 화학적 해갖고 막 석유에서도 뽑고 막 온갖 건데 다 뽑아갖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 약 드시지 마세요. 약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해요. 저런 걸 인공감미료 위험하다 그러면 약을 먹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거 이제 나중에 뭐 정약사한테도 물어보겠지만 약이 이렇게 이만하게 크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약성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거기다 주로 뭐 포도당이나 이런 걸 많이 쓴다던데. 그죠? 그렇죠. 여러분 조심하세요. 약도 요 모양 있잖아요. 그게 다 100% 약이 아니에요. 거의 반 이상은 다 포도당이나 당류로 이렇게 뭉쳐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반 훨씬 넘을걸요? 반도 넘는. 약도 포도당이에요. 여러분 약도 설탕이에요. 의사들만 듣지 마세요. 약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럼 설탕을 이만큼씩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5-5개씩 계속 그렇게 먹으면. 실제로 소량이 필요한 거고 소량을 넣어주면 농도 조절하기도 농도 뭐 조절하고 제어할 때다 안 뭉칠 되잖아. 때 주로 포도당이나 이런 걸로 뭉치는 거죠. 뭐든지 태블릿 만들 때. 야, 조심하십시오. 약도 대부분 당입니다. 여러분 설탕이에요. 자, 세 번째. 전자레인지용 팝콘. 그러면 뭐 극장 팝콘은 괜찮다는 건가? 어쨌든 100g당 11g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트랜스 지방. 근데 옥수수에 네. 지방 함량 아니지 11% 그 겨우 될까 말까 할 건데 합해봤자 네네네. 어떻게 100% 트랜스방어 될 수 있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사실은 옥수수는 지방이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전분으로 돼 있지. 그렇죠. 소량의 콩이 단백질 많죠, 지방이 많지. 대부분 식물이 무슨 지방이 많겠어? 그럼요. 그 지방을 그러면-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치. 개노가단데 그거. 그러면 팝콘 100g에 11g의 지방 있기도 힘든데. 아니 저 팝콘을 하다 보면 그 버터나 팜유 이런 거 기름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옥수수에 지방이 많다는 게 아니라 팝콘을 만들기 위해서 지방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봐야 그게 뭐 팝콘보다 많겠어요. 그렇죠. 그렇진 않죠. 그리고 그게 트랜스 지방이 된다고 하는 게 뭐 요즘 나와 있는 쇼트닝은 다 100% 제거돼 있어요. 오히려 더 트랜스 제로예요. 지방 제로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부 좀 그럼 하세요. 언제적인 얘기인데. 언제적인 얘기야. 트랜스 지방 제로예요 요즘. 근데 심장병, 암, 당뇨병 없다고요. 트랜스 지방 제로니까 심장병,
제로, 암 제로, 당뇨병 제로예요, 여러분. 팝콘 봉지 얘기 있잖아요. 저건 잘 모르시겠어요? 뇌신경 강증병 이야기했어요. 환경 오염물질. 아니 우리나라 저기 식약처가 식품을 담는 봉투를 저렇게 환경 오염물질로 뇌신경 간 질방을 할 수 있는 걸 허가하나요? 왜 유난히 팝콘만 그것만 가지고 다른 포장지는 그 전자레인지용 용기는 다 해갖고 주거라고? 그러니까 저걸 갖다가 무슨 얼마나 오래 튀기고 한다고? 저거는 의사로서 식약처를 부정하는 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부정하는 거. 지금 우리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식약처에 얘기해서 빨리 개선을 시키라고 해야지 소비자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 그러면 사고력을 키우자. 딱 본 순간 이게 이것만 해당되는 거냐? 근데 의대 나왔는데 그렇게 사고력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길러야지 뭐. 사고가 아니에요, 의사라고요.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들어갔는데 돈 벌. 우리가 안 속아야 되니까. 의사는 그 사람, 저분만 그런 말 한 거 아니니까.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네. 갔겠죠. 저는 뭐 의대 가고 싶지 않아서 공부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래서 서울대 나오셨으니까 이게 함부로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무지방 우유. 원래 살 안 찌고 저러려면 무지방 우유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는 또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는 영양분이 빠져 있어. 아까 영양. 그러니까 자 옛날에는 지방하면 뭐였어요? 독극물처럼도 말했어. 왜? 버터를 독극물로 말했잖아요. 그쵸. 동물성 지방, 포화지방이 많아요.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그래놓고 일관성이 없구만 이 양반. 그래도 의사인데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야. 영양소 빠져 있으면 다이어트 되고 좋겠네. 사실은 그 대단하게 무슨 처리하는 게 아니라 원심분리래요. 그렇죠. 원심분리 빡 하면 기름이 뜨잖아요. 그죠, 뜬 것만 기름. 골라놨기 때문에 그죠, 기름과 그게 기름이 버터잖아요. 녹아 있는 거예요. 버터지. 버터죠. 원래가 생크림. 네. 그걸 더 심하게 물을 빼내면 버터. 원래가 생크림 상태에 있는 걸 그렇잖아. 꽉 짜갖고 농축시킨 게 버터. 버터. 거기서 완전히 물을 빼면 버터 오일. 그래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유지방 함량 뭐 높다고 유지방 함량이 몇 %인지 보고 사야 돼요. 유지방 함량이 높을수록 훨씬 맛있거든요. 부드럽고. 굳이 무지방 유를 먹어야 건강하다고 말할 건 아니지만 또 갑자기 무지방 유방이 더 나쁘다.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다. 절대로. 비타민, 미네랄, 수용성 성분은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백질에 무지방에. 지방 빠진 거지. 지방과 콜레스테롤 그거 주로 빠지고 지용성 비타민 일부 빠지는 거지. 우유에 지방 빠졌다는 건 맛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결정적이죠. 자, 다음은 마가린. 뭐 저 마가린이야. 몸에 안 좋다고 할 때 늘 나오는 거죠. 경화유. 저도 또 트랜스 지방이네. 트랜스만 없다고요. 끝났다고 이 사람아. 더 기가 막힌 게 버터보다 기름 함량이 높은 게 뭐 고쳤다고. 그러면 옛날에 그 똑같잖아요. 저거보다 기름 함량 높은 게 천일염하고 정제염하고 비교했을 때 천일염이 나트륨 함량이 작아서 좋다고? 그럼 뭔 쓸데없는. 그러면 식용유는 다 나쁘네? 100%인데? 그렇죠. 내가 그 얘기하려고. 식용유 100%인데 지방이. 그러면 치킨도 먹지 마 이 사람아. 하여간 아니 소금이 나트륨 함량 높아서 나쁘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저게. 그렇죠. 다음 밀가루 음식. 또 나왔어. 그렇대. 넘어갑시다 그냥. 300이잖아. 300. 맨날 설탕 밀가루 뭐지 하나? 소금. 글루텐. 좀 간단하게 하고 가자. 그냥 간단하게. 글루텐이 몸에 안 좋다네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러면 밀가루 음식이 주식은 아니죠. 네. 서양 사람들 밀가루가 주식인데 우리보다 질병이 한 수십 배 많아야 되겠네. 그렇죠. 한국 사람은 좀 밀가루 음식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좀 그래. 평균적으로는 훨씬 작게 먹는다. 저 글루텐 얘기할 때 최근 그 채식주의자들이나 건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열광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가짜 고기. 여러분 가짜 고기 만들 때 콩 단백에다가 이렇게 붙여 고기로 만들 때 뭐 쓰는 줄 아세요? 글루텐으로 합니다. 농축 글루텐, 밀가루가 아니라 글루텐하고 색소하고 단백질 넣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가짜 고기, 뭐 대체식품, 대체육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와, 밀가루에 비하면 거기는 거의 농축된 글루텐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화이트 초콜릿, 저건 비싸서 먹기도 힘든데 당 성분은 높고 카카오 함량이 낮아서 설탕 덩어리와 다름없는 식품. 맞나요? 카카오 열매잖아요. 네. 그 짜면 쓴 기름이 지방이잖아요. 카카오 버터라고 하죠. 그게 제일 비싸요. 맞아요. 전 카카오 저도 그 버터는 얘기 카카오 하려고 함량이 했어요. 아닌가? 물론 카카오 설탕이 기름은 카카오가 아니다라는 신종 그건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콩에서 짜면 기름이지 콩은 아니다. 이해하죠. 의사인데 네, 초콜릿 만들어 봤겠어요. 이게 간식인데 저게 비싸서 안 먹는데
굳이 뭐 대단히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가짜로 나온 화이트 초콜릿들 있잖아요. 그냥 화이트 초콜릿 척하는 건 설탕이 많고 좀 그런 게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된 화이트 초콜릿은 정말 비쌉니다. 왜? 그 초콜릿도 또 얘기해야 되는. 초콜릿도 카카오 버터 함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요, 여러분. 근데 기본적으로 초콜릿을 만들려면 네. 이게 겉모양을 안 넣고 입안에 잘 녹아야 되잖아요. 네네. 기름이 까다로워요. 뭐 어떻게 만들든 그렇죠. 간에. 그거 기본적으로 맞죠, 그 맞죠, 형체를 맞죠. 잡아주고 맛을 잡아주는 건 카카오 버터예요.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 같은 경우 맛을 내기도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코코아 분말이 들어가 버리면 그만큼 맛을 넣어버리 기본적으로 채워버리기 그죠. 때문에 향과 이런 걸 예, 해주는데 화이트는 그걸 못 채우기 때문에 버터를 많이 넣어야 돼요. 딱 먹어보면 알지 뭐. 당 높고 카카오 함량이 낮은 게 아니라 카카오 함량을 그 가루로만 계산해 카카오 가루 함량이 낮다고 하세요. 카카오에서 제일 비싼 지방 함량은 제일 높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래 그러니까 시중에 나온 제품이 아니라 원래 화이트 초콜릿을 만드는 방법론에 따라서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이트 초콜릿 누가 사주면 맛있게 드세요. 비싼 겁니다. 맛있으면 고급 또 초콜릿이에요. 맛있으면 또 좋은 원료 쓴 거예요. 그럼요. 우유라든가 뭐라든가. 자, 고가당 옥수수 시럽 물엿이란 얘기죠. 그렇죠. 액상과당 이런 것들이죠. 액상과당, 물엿 또 나왔네. 저 저번에 하지 않았어요? 6배? 그러니까 한 번 나오면 어디서 나온 걸 인용하고 저거 고소하는 방법 없나? 저 식약처에 신고하면 안 되나? 설탕보다 6배가 높지 않다고요. 6배가 높은 걸 개발하시면 당신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발하십시오, 제발. 이제 완전히 이거 다 이해했구만. 6배가 높은 설탕보다 6배가 높은 물질을 개발하면 저 맛을 그대로 살리고 그쵸. 물성도 그대로 살리고 맛있지. 가격까지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걸 개발하시면 제발 절 데려가 주세요. 당신은 억만장자. 엄마 장난뿐만 아니라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진짜로 보건 공로상 줘야 돼. 아유, 공로상. 노벨상 받죠, 노벨상. 그렇죠. 노벨상 받아야 돼. 노벨상은 따로 당상이죠, 그거는. 이게 의학상 같이 받아야 돼. 노벨 의학상도 받고 노벨 화학상도 받아야죠. 당류 조가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제로 칼로리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세계 평화상도 줘야 돼.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편식방 이런 사람들 안 싸워도 되거든. 그렇죠. 6배 높은 당류, 설탕과 같은 맛을 내는 당류 개발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 영혼까지 영끌해서 내가 투자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콜라를 먹었는데 그 중에서 이만큼 먹었으면 이만큼 10%잖아요. 그 양이 6분의 1 줄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지금보다 칼로리도 13배를 빠지고. 먹어도. 자, 통절이 깡통 내부에 많은 유해 물질 포함. 아까 똑같이 포장지. 알륨 진짜. 저건 얘기하죠. 포장에는 뭐 당연히 것 같고 그렇고. 스테인레스 스틸과 알루미늄 사용. 스테인레스 스틸이라는 게 철이죠, 철. 그 자체는 당연히 시비가 못 걸지. 시비 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코팅하는 코팅제. 코팅제 수지할 수 있는데 코팅제는 검사- 좀 안 좋은가요? 내부 부식 방지를 에폭시 수지 코팅한다고. 근데 저게 모든 포장재가 똑같이 특별하게 더 많이 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게 또 검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닐로 코팅이 돼 있다는 거죠, 내부 막이. 그치. 왜 그럼 비닐로 코팅을 안 하면 부식되니까. 네. 근데 부식막에서 비스페놀 A가 나온다. 아니 이런 건 중점 관리 항목이라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요. 그 열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관리하고. 가라느냐에 따라서 그 관리 많이 해서 그 치명적이지 않을 만큼 관리하는 거죠. 그렇죠. 보존성이 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공기를 차단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파스텔 아저씨가 만든 방법. 공기를 진공. 차단해 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미생물이 자라지 못하도록 멸균 처리를 해버렸죠. 근데 멸균 처리하는 게 이제 넣어갖고 그거를 아니, 쌌잖아. 고열을 해버렸지. 열처리에 의한 손상이 있지. 손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분해되는 성질이 있으니까 조금씩 약화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10%로 떨어졌다, 50% 떨어졌다 하면 음식 가치가 없는 거지. 1, 2년 갖고는 변형이 안 되고 그래도 5년 이상, 10년 이상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SF 영화 보세요. 세기발 멸망 영화 보면 다들 뭐 먹어요? 그냥 찾아가서 그냥 그 좀비 영화들 보면 캔 뚜껑 하나 갖고 먹는 거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게 나중에 좀비 때가 와갖고 세상 멸망되면 저런 얘기 못 하실 거예요. 표현 욕하는 거죠. 막 정크푸드니 뭐라고. 아니 고기를 그렇게 오래 자재로 보관할 수 있고 맛없는 부위를. 맛없는 부위 다 버려야 돼요. 버리면 그게 아니, 환경 그 낭비가 더 심해요. 삼겹살만 먹고 버리면 좋아? 그렇죠. 그러고 갖다가 같은 양념 모든 요리라기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그거지 뭐 같은 양념 넣어가지고 더 맛있게 해주는. 아니, 값싸고 그러면 보존 오래되고 통조림 캔 재질은 주로 주석 스테인레스 스틸과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이런데 저게 왜 그러고 아무 말도 없어요. 저거 하고 싶으면 저기 백종원한테 찾아가서 욕하세요. 백종원 맨날 보면 플라스틱 바구니 쓰는 거 스테인레스 스틸로 스탱으로 바꾸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몸에 안 좋다고. 저게 스탱인데. 식품에서의 모든 내부 용기는 스테인레스를 쓰게 돼 있어요. 맞아요. 공장에 생산할 때.
표준이 스테인리스로 안 쓰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청결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스테인리스 스틸이 어쩌다는 거야? 그 알루미늄은 뭐예요? 가볍고 저기 좋은 거잖아, 깨끗하고. 그 괜히 그 라면 그 알루미늄으로 된 그 냄비 그 양은 냄비 끓여갖고 독소 나온다는 그거 연상시키게 하려고 써놓은 것 같아요. 보니까 설명도 없어.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그쵸, 이렇게 했네. 이거 간단하게 합성 착색용. 저것도 언제적 이야기야? 바닐라 드세요. 바닐라에도 착색료 들어가나요? 바닐라에도 옛날에는 황색, 사호가 약간 들어갔어요. 약간 누리끼리야. 흰색에서 약간 노르스름한 바닐라 색깔이. 4와 5를 갖다가 5대 1로 배합하면은 딱 그 색깔 나와요. 합성 착색력 때문에 나쁘다고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아이스크림에서 네. 합성 착색료를 안 쓴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어. 15년. 업데이트가 아니지.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무식한 거야. 업데이트 된 거 확인 안 해. 일단 첫 번째 합성 착색료가 금지된 게 10년이 넘었다. 안 쓰기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다. 왜? 이분이 혜태에서 그 아시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그 뭐죠? 탱크보이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혼자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연구팀에서 하여튼 그 연구 그 탱크보이를 만들 때 같이 계셨다. 아니 또 그것도 맞잖아요. 네? 맞아요. 하여튼 혜태에서 아이스크림 부에 있었다. 개발팀에 있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 합성 착색료는 사용하지 않아요. 저거 쫙 지워버리세요. 타르게 색소일 경우 근데 타르게 색소 쓰나요? 같은 이야기야. 타르 색소라는 이야기하고. 자 10번 아이스크림 저분이 쓴 얘기는 다 뻥이다. 10년 전에 끝났으니까 저건 20년 전에 이야기했어야 되는 그러니까 밀레니엄 전 얘기죠 저거는. 다른 식품보다 첨가물을 많이 넣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 1. 냉동 보관하면 품질 유지가 돼. 당연히 보존료 필요 없겠죠? 항산화제 필요 없겠지? 그 제품이 있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표현이 되는데 다른 색소 때문에 많이 넣겠어. 뭘 많이 넣겠어? 근데 갑자기 첨가물이 많아요. 그건 첨가물이 많은 거 아니야. 그냥 진짜로 15년 전, 20년 전에 했어야 될 말인 무슨 합성 착색료로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그걸 믿고 검증할 수도 없으면서 그걸 놓고 말한다는 자체가 근데 저분은 골 때린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이걸 인용한 5가지 안 먹는다는 아이스크림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이스크림에는 또 과학적이야. 뭐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다니까 설탕 많이 들어있겠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네. 차가울 때는 단맛을 못 느끼니까 네네. 설탕을 많이 넣는데 차가울수록 단맛을 그래서, 보니 제가 듣기로는 당들은 대부분 차가워야지 과당은 잘 느끼죠. 더 잘 느끼는. 네. 그래서 청량음료는 그냥 먹을 때 안 단데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단 거잖아요. 근데 일단 보통은 차가우면 못 느끼긴 하는데 그 들은 말은 있어. 네. 근데 좀 들으려면 제대로 들어야지. 네. 아니 아이스크림에는 이렇게 크림류는 콘이라 그러면 공기가 반이거든. 아이스크림 녹으면 진짜 요만큼 쫙 내려가거든요. 반 이하로. 그러니까 이게 배합물로 치면 용량으로 치면은 당연히 음료에는 10%가 들어있다면 아이스크림은 15%. 과즙 제품 같은 경우는 과일 제품 같은 거 좀 더 많이 들어요. 아이스크림이 18%까지. 쉽게 말해서 크림이잖아요. 네. 그 이렇게 믹스. 이렇게 유크림으로 이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거 막 돌리면 이만큼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2배가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라 그러면 네. 양이 팍 줄잖아요. 네네네. 거기다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 음료처럼 음료 같은 경우는 한 캔 하면 얼마예요 보통 음량이? 근데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반은 보통 70, 80ml고 콩 같은 건 150ml가 옛날부터 기본이었거든요. 앞뒤로. 그러면 양이 작은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똑같이 하나 먹으면 훨씬 더 설탕량이 작은데 왜 그런 뻘소리를 그렇게 하는지. 하도 식품 첨가물 하는데 우리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저 보세요. 저게 뭔지 아세요? 저렇게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거 다 식품 첨가물이죠? 칼슘, 염소, 마그네슘 저걸 뭐라고 부르나요? 칼슘, 염소, 조금 미네랄이죠. 그 식품에서 뭐라고 불러요? 첨가물이죠. 첨가물이에요. 저기 지금 식품 첨가물이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 보세요. 저게 분유입니다, 여러분. 분유. 식품 첨가물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식품 첨가물은 나쁘다. 식품 첨가물이 들어갔으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거면 분유 어떻게 할 거야? 알겠습니다. 여기 의사들이 나는 안 먹어요라고 한 건 그분의 입맛인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제일 한의학을 비판 많이 할 때 한 거거든. 네. 양약을 말할 때 양약은 계속 증거를 기반으로 검증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한의학 같은 경우는 동의보감 아직도 얘기한다. 그러니까 저게 동의보감 같은 얘기하는 식인 거지 뭐. 이게 10년 전에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좀 제발 공부 좀 하십시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서 식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기본적인 확인 사항들은 좀 확인하셔라. 의사라는 그런 대단한 신뢰를 가진 직업군이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들은 믿는단 말이에요.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다 의사 선생님이 저게 나쁘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럴수록 책임감을 가지시고 공부하시고 체크하시고 제발 말씀을 해달라. 자, 다음 커피가 만성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전 국민이 만성 통증을 일으키는 커피를 매일 한두 잔씩 먹고 있네. 아까 다른 분은 설탕이라고 그러더니 또 이분은 또 이제 뭐 설탕에 아까 그 저기 우유도 안 좋다 그랬죠. 우유 지방 안 좋다 그랬지. 거기다가 커피까지 안 좋으면 우리 어머님들이 사랑하시는 그 라떼. 공지 커피 죽음의 악마의 음식이네. 먹으면 죽어버리겠네. 커피 믹스 먹으면 안 된다고 옛날엔 그렇게 떠들더니 또 바뀌었어. 그렇게 떠드시는 분도 저기 사무실 들어간 커피 믹스 하나 먹으면서 얘기할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커피 믹스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프림, 설탕, 커피 이렇게 놓고 이랬잖아. 둘둘 셋, 셋둘 하나. 이거 알아들으면 최소한 80년대생 이상. 근데 둘둘 해봐라고. 뭐 좋아하셨어요? 둘둘둘이었어요? 둘둘셋이었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 저는 둘둘셋. 커피 둘, 프림 둘, 설탕 셋. 나도 그 정도 보통 둘둘둘이고 있죠. 아니면 둘둘셋이에요. 그죠? 우리 몸이 현명한 게 양이 작을 때는 그렇게 먹어도 충분한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둘둘셋 했지만은 치고 나면 커피 양이 물론 부피로하니까 물론 무게로는 작지만은 실제로는 커피가 우리가 농도가 말했죠. 아까 1.3%라고 우리가 보통 마시는 커피 자체가.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2배, 3배, 뭐 몇 배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맞아요. 음료가 기본적으로 단 음료가 10%예요. 설탕 10%. 이 사람이 말하는 커피가 만성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커피에 있다는 거예요? 설탕에 있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커피. 요즘은 아메리카노 많이 받으니까. 일반 에스프레소로 짠 것은 그대로 오일을 마시게 되지만 기계가 쭉 짰으니까 그 옛날에 이렇게 부어갖고 이제 거름막에 넣고 갈아서 이렇게 붓는 것은 기름 종이가 기름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저건 말이 안 되는데 기름 종이가 기름을 어떻게 먹어? 작게 말한 거고 필터 종이 이게 드립식으로 하면은 지방 성분이 덜 나올 건데 에스프레소는 압으로 밀어내버리니까 지방이 많이 나온다. 지방까지 나온다. 그럼 저 사람은 이게 드립으로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같기도 해요. 저번 사람은 기본적으로 커피의 오일이 15%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원재료의 15%라고 얘기해. 뭐 어쨌든 그것도 11%. 예. 그래서 12%라고 얘기해야지. 마치 저분은 의사인데 우리가 먹는 커피 한 잔에 지방이 12%에서 15% 아직 저분이 말씀한 10% 이상이 들어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의사가 산수를 못하는 걸까요? 이해력이 딸리는 걸까요? 뭐 하여간 그래. 내용 보면 원두가 그렇다고 여러분. 원두가.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볶는 과정에서 많이 태워서 날려보내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100% 추출이 안 되죠. 단백질이 변성이 돼서 우유의 단백질이 변성하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우유는 변성이 안 되면, 단백질은 변성이 안 되면 흡수가 안 돼요. 우유에 대한 변성, 단백질에 대한 변성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변성이 된다. 두 번째, 여러 가지 미네랄 같은 것을 파괴되어 또 미네랄 파괴 핵분열 나왔네 또. 그죠? 미네랄 같은 것을 파괴되어 먹기 때문에 커피가 부정맥락을 일으킬 수 있다. 일단 여러 가지 미네랄 같은 것이 파괴. 그 순간 갈라야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좋은 건 영양소라 그러면 갑자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빼지고 비타민, 미네랄이 대단한 영양분이처럼 말하다가, 그죠? 또 홍상잖아. 그러면 나쁘다고 말할 때는 비타민, 미네랄이 흡수가 안 된다. 그러다가 비타민, 미네랄이 파괴되는 말하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타민과 미네랄은 같이 그냥 미네랄이 뭔 생각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러니까 워낙 비타민 파괴를 많이 말하니까. 자, 그럼 커피의 부작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철의 흡수를 방해해 빈혈을 야기한다. 빈혈 야기할 정도로 만약에 흡수가 방해된다면 커피를 몇 잔을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빈혈이 커피 많이 먹어서 철 흡수가 돼서 난 빈혈이 왔어요 이렇게 되려면 엄청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이제 말하는 게 이뇨작용이 있어서 이뇨작용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미네랄이 빠져나간다. 그 중에서 철을 갖다가 굳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빈혈약 파나 저분? 철분제 파나? 뭐 소화 흡수도 방해한대요.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밥 먹고 나서 커피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잘 되던데. 그래서 어른들, 나이 드신 분들수록 밥 먹고 커피 드시던데 그분들 전부 소화불량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마지막으로 4번. 잦은 소변으로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 그 수분이 빠져나가면 어쩐다고? 수분 빠져갖고 우리가 뭐 저기 쭉 말라갖고 무슨 좀비처럼 죽는다는 뜻인가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열 그냥. 다른 식품에 비해서 유난한가, 이 서열을 좀 말해줘야 되는데
아무거나 들이대고 아무 논리나. 그러니까 저게 미네랄이 파괴돼요, 변성이 일어나요, 만성 통증이 일어나요, 뭐 이뇨작용이 몇 가지 증상을 지멋대로 그냥 스모드로 막 썼다고. 쏘는 저게 맞으려면 지금 한국인들이 하루에 한 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 마시기 전과 커피를 안 마시던 때와 커피를 마시던 때에 사람들이 저리 커피를 많이 마셔 몸에 수분이 빠져갖고 수분 부족으로 죽은 사람이 몇 퍼센트 늘었다. 뭐 이런 근거 자료라도 하면서 얘기해줘. 그냥 뜬금없이 잦은 소변으로 몸에 수분이 빠져나고 어쩌라고요. 물 먹으면 되지. 굳이 소변을 많이 볼 정도로 커피를 먹을 이유는 없는데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을 놓고 무슨 대단한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는 자체가 가장 근본은 아까 닥치고 적게 먹자 뭐든지 그래야 우리 몸을 낭비를 안 하는 소모를 안 시키는 일이니까. 근데 자기는 꼭 커피를 먹어야 기분이 좋고 뭔가 깨어나고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럼 대신하는 걸 줄이든가. 수많은 사람이 커피를 먹는 이유가 있죠 다. 오늘 또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찾아봤더니 또 우리 의사 쌤들이 극히 일부 의사 쌤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갖고 와서 막 얘기하시는데 이분들 의대 가려고 공부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는 의사 선생님들 공부를 안 하시나 봐요. 식품 얘기하고 싶으시면 식품 공부하십시오. 어떻게 하냐고요? 최낙원 쌤 책을 사서 물성의 원리, 맛의 원리, 맛이란 무엇인가 읽으시고요. 나 시간이 없어 귀찮아. 최낙원 TV 들어가셔서 보시고요. 그것도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절 찾아오시고요. 편집방으로. 이렇게 같이 편안하게 해설과 함께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쉬운 얘기 어렵게 도와주시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얘기 재미없게 해주신 우리 최낙원 작가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해주실 거를 믿으면서 오늘 편집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